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페이지 넘겨서 공이 급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수. 우리가 앞에서 배운 개념의 제목이 뭐였어? 수열의 극한이었어요. 즉, 얘들요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것이 an이라는 수열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라는 극한이다. 수열의 극한이다였어. 그런데 우리 지금부터요 급수와 관련된 개념을 배울 거고요. 또한 여기에 덧붙여서 주요 주제가 되는 무한급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급수란 그러면 뭐냐? 급수는요 여러분, 무한급수는 뭐야? 급수는 뭔가 계속 더한다는 얘기야. 맞지? 그런데 이때 급수와 무한급수의 차이는, 급수는 나 요만큼만 더 할래, 이걸 급수라고 하고요. 무한급수는 끝없이 더 할래, 이게 무한급수라고 보면 돼. 그래서 우리는 급수를, 무한급수에 대해서 야 일부분의 합이다 이래서 부분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를 보통 수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SN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SN 많이 들어봤지? SN은 뭐야? 수열에서 1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와 얘는 합이야, 더하기가 무지 많은 거니까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K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얘를 추르륵 나열해서, 자 여러분 항상 시그마를 볼 때 뭘 떠올려야 돼? 무수히많은 더하기 기호를 보는 듯한 느낌으로 얘를 봐야 되지? 즉 얘는 뭐와 같다? 시작! 풀어서 해치면 시작!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AN. 우리는 이런 걸 급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수학 1에서도 급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 뭐 배울 때 급수라는 말 들어봤지? 몇급수. 기억나시죠? 걔도 더한다는 얘기였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녀석을 가지고 무한급수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할 거예요. 무한급수는 요 앞에 뭐만 붙이면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야. 근데 얘는 언어학적인 표현이니까 부분합의 뭐라고 붙이면 될까? 부분합의 한글로 극한. 앞에서 수열의 극한 이렇게 불렀죠? 얘는 부분합의 극한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SN은 앞에 뭐만 붙이면 돼? 무한이라는 의미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시그마 같은 경우도 앞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K. 그냥 이렇게 무한만 하나 더 붙여주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급수에 무한의 의미만 더 붙이면 된다. 그런데 이제 이 녀석을 줄여서 무한급수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얘는 뭐야? A1부터 AN번째까지 더하는 건데 이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지. 그럼 우리 이렇게 줄여서 표현할 수도 있겠네. 시그마 K는 1에서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AK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마지막 표현 해보도록 하자. 마지막 표현에 무한을 붙인다라는 얘기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N 더하기 땡땡땡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표현이 나왔는데 이 모든 표현을 무한급수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식 속에는요 무한급수라는 말이 다 들어있어요. 볼까? 얘는 이렇게 읽는 거야. 아, 무한급수 문제구나. 얘는 이렇게 읽는 거예요. 무한급수 문제구나. 얘는 이렇게 읽어요. 무한급수 문제구나. 그럼 이 마지막 표현에서 무한이라는 말이 어떻게 들어가 있어? 시작! 얘가 무한. 그리고 급수라는 말은 무수히 많은 더하기 기호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무한급수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요, 이 무한급수와 수열의 극한, 그리고 함수의 극한, 이런 거 좀 잘 구분해야 한다라는 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주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아니라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는 비슷해 보이지만 리미트의 성질을 쓴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을 배운다라는 거 좀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무한급수의 뜻과 학습 목표 보도록 하자. 자, 받아 적습니다. 무한수열의 합을 무한급수라고 한다. 무한수열의 합을 무한급수라고 한다요. 그렇구나. 수열의 합이라는 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N이었는데 얘를 무한히 더하는 수열의 합이니까 뒤에 플러스 땡땡땡을 붙여주면 이게 무한급수구나요. 자, 그러면 무한급수의 학습 목표는 뭐냐? 이 무한급수가 어느 곳을 향해 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어느 곳을 향해 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어느 곳을 향해 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끊임없이 무한히 더해. 무한히 더하면 대부분 어디로 갈 것 같아? 무한히 더하면 무한대로 가거나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지. 양수를 계속 더하면 무한대로 갈 거고 음수를 무한히 더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경우다. 그런데 아주 드물게, 엄청나게 드물게, 엄청 희귀하게도요. 얘가 수렴값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극한값, 수렴값, 뭐 요런 녀석이죠. 우리는 요것을요 급수의 합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급수의 합이라고 불러요. 무한급수에서는 이런 것을 갖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다. 그런데 이 무한급수가 수렴값을 가질 때는 뭔가 계속 더해서 어떤 수렴값을 갖는다는 것은 그 수열의 극한은 어디로 가는 경우가 많을까? 어디로 가야만 될까? 뭔가 계속 더했는데 얘가 무한히 커지지 않고 어떤 특정한 숫자를 향해 간다는 것은 그 수열의 극한은 수열 하나하나의 극한은 결국 최종적으로 어디를 향해 갈 때 무한급수가 수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0 되겠습니까? 그 수열의 극한값은 항상 0이다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수열의 극한값이 0으로 가지 않으면 절대로 수렴값을 갖지 못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밑에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하자. 자, 무한급수 표현의 다양성. 그래, 선생님이 말하기에 무한급수는 되게 다양한 표현이 있다고 그랬어. 우선 무한급수 문제가 나올 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N 더하기 땡땡땡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선생님이 그랬고, 혹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k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고 선생님이 그랬고, 혹은 시그마 k는 1에서 무한대까지 ak 뭐 선생님이 이렇게 다양한 걸로 문제가 나온다고 하셨어. 예요. 자, 문제는 이렇게 다양하게 주어지지만 우리는 이렇게 어떤 꼴로 나오건 얘를 전부 어떤 꼴로 풀이로 바꿔서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꼴로 바꾼 후에 이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그럼 보통 학생들이 선생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뭔데요? 이러는데 실제 시계 구조는 이건 거야. 리미트는 앞으로 빼놓으시고요. 리미트는 앞으로 그냥 제거해서 빼놓아야 된다는 얘기야. 봐, 이 문제에서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빼놓으시고 이 문제에서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다 앞으로 빼놓은 상태에서 뒤쪽에 SN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이 식을 시그마를 계산하거나 저 수열의 합을 무식한 것을 시그마로 고쳐서 계산을 했더니 여기에 n에 관한 어떤 식으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더라. 이게 바로 SN의 의미거든. 맞습니까?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빼놓고 이 뒤에 n에 관한 식이 오게끔 이렇게 바꿔놓은 상태에서 리미트의 성질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극한값을 구하는 것, 이것이 급수다, 무한급수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다시 무한급수 문제는 항상 어떻게 푼다? 어떤 꼴의 형태는 되게 다양하지만 우리는 최종적으로 어떤 꼴로 바꾼다. 시작!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여기서 Sn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다? n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문제를 푼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2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무한급수의 수렴과 발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매일 하던 거여서 엄청 쉽죠? 자,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는 것은 무한급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최종적으로는 SN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라고 했죠? 요 녀석이 어떤 합 S라는 특정 값에 수렴할 때 우리는 이 수렴값, 이 극한값을 무한급수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급수의 합 S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한급수의 발산이란 뭐냐? 내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구했어. 그랬더니 얘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왔다리 갔다리 진동하네? 우리는 이처럼 특정한 숫자에 도달하지 못할 때 얘를 무한급수에 뭐라고 부른다? 발산이라고 한다. 어려운 거 없죠? 이건 뭐 기존에 했던 거랑 똑같으니까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비교해 봅시다.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다 비슷비슷한 느낌이야. 왜? 리미트로 전부 푸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뭐냐? 항상요, 보세요. 극한, 무한. 이 말 사실은 다 리미트를 붙인다라는 의미야. 같은 말이야. 그런데 극한이건 무한이건 요 말이 뭐하고 붙어 다니는지 여러분은 요 세 개의 차이에 좀 신경을 써야 한다. 요거를 좀 명심하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웠던 게 함수의 극한이지? 요건 수학 1에서 아니 함수의 극한 수학 2에서 배웠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수열의 극한 무한급수를 지금 미적분에서 배우고 있는데 함수의 극한은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왜? fx가 함수잖아. 그리고 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 뭐 요런 거 배웠어. 하지만 뭐니 해도 제일 많이 나왔던 문제는 리미트 x가 특정 숫자 a로 향할 때 fx 요런 것들이 가장 많이 등장했었다. 요런 것이 바로 함수의 극한이었다. 그래서 극한, 무한 요런 말은 리미트를 의미하지만 그 앞에 함수가 들어가냐 수열이 들어가냐 SN 급수가 들어가냐 요런 걸 신경 써야 되죠. 어쨌든 여기에서 나오는 유한 확정치를 우리는 수렴가, 극한가, 유한 확정치 뭐 요런 이름으로 보통 부른다였어요. 자, 그러면 수열의 극한은 딱 하나를 공부하지. 수열의 극한에서 뭐만 공부해? 시작!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 하나만 공부해요. 얘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왜? 마이너스 무한대도 없고 특정 숫자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나오는 숫자를 우리는 수렴가, 극한가, 유한확정치 동일하게 부릅니다. 그럼 이제 무한급수에서 우리는 뭘 배운다? 불러볼까? 시작!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배우고 우리는 이 녀석을 뭐라고 한다? 여기서 나오는 특정한 숫자를 급수의 합 S 보통 이런 식으로 부른다 라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지만 리미트의 성질을 이용하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이런 자잘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비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증터 페이지 넘겨서 무한급수의 해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가장 노멀한 경우 선생님이 뭘 했어요? 야, 무한급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앞으로 뺀 다음에 SN만 구하고 그 SN의 값을 리미트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면 끝나? 뭐 이렇게 설명했어. 자, 그런데 볼게요. 쉬운 문제. 그냥 SN을 노골적으로 구할 수 있으면 쉬운 거야. 근데 수학 문제가 항상 쉽기만 하나 구하기 애매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구하기 쉬울 때와 구하기 애매할 때를 좀 나눠서 설명할게요. 자, 우선 구할 수 있을 때는요. SN, 즉 급수의 합을 먼저 구해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급수의 합에 뭘 붙입니까? 이 급수의 합 SN 앞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 하나만 붙여서 최종적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풀면 된다요.
그렇구나. 리미트는 걷어내고 나머지 것들로 SN을 구한 다음에 앞에 리미트만 붙이면 답을 낼 수 있겠구나요. 자, 그런데 SN을 구하기 애매한 문제들이 몇 개 있어요. 요거 좀 잘 배워두셔야 됩니다. 이 세 개의 이름은 교대급수, 망원급수, 축차 대입이라는 개념이에요. 교대급수, 망원급수, 축차 대입이라는 개념이야. 근데 얘를 되게 잘 배워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소위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일타강사라 부르는 그런 분들도요, 요 개념을 헷갈려가지고 엉터리로 그냥 막 가르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망원급수를 뜬금없이 이거 교대급수예요, 이렇게 이거 아니야?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선생님들 계시고, 또 망원급수를 축차 대입이에요 라고 잘못 가르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나중에 여러분이 그렇게 다른 선생님들한테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교대급수, 망원급수, 축차 대입을요 구분을 못 하셔가지고 뒤죽박죽 그냥 제 느낌 필 꽂히는 대로 막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SN을 구하기 애매한 경우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와요. 왜? 위에처럼 나오면 너무 쉬우니까. 좀 어려운 케이스로 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특히 얘는 사실은 요 SN의 파트 아니에요. 축차 대입은. 근데 왜 실어놨냐? 축차 대입입니다 이러면서 망원급수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좀 계셔가지고 선생님이 그거 좀 이제 실수하지 말라고 같이 설명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AN을 줬네. 수열을 딱 주면서 뭘 구하래? 무한급수를 구하시오라고 나왔지.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때는 얘를 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 이거 n번째 항까지의 합 SN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먼저 묻자. 이 수열부터 관찰해야 돼.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마다 몇씩 계속 곱해지고 있습니까? 2분의 1씩 곱해지고 있는 등비수열이에요. 자, 그러면 보자. 우리 등비수열의 합 SN 구하는 공식 배운 적이 있어 없어? 있죠. 자, 공식 뭔데? 외워볼까? 공식 뭐였어요? 1-R분의 A의 1-R의 N제곱, 혹은요 시작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외우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선생님 여기에서요 이제 조금 하나만 더 설명하고 갈까? 선생님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것까지도 좀 정리하고 갈게요. 뭐 얘랑 얘는 사실 같은 거니까 요거 하나로 선생님이 조금 더 얘기를 진행해 본다면, 우리는 사실 이 식을요 1-R분의 A 그리고 빼기 1-R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요거를 가만히 보니까 여기 구조가 똑같네? 그치? 그래서 우리는 별 마이너스 별의 R의 N제곱 요런 꼴이 나오면요, 아 이거 등비수열의 합인가봐, 요렇게 좀 등비수열의 합 SN인가봐 라고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의 합 SN도 정리하고 있지. 어떻게?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관한 2차식이며 상수항이 없다. 이런 거 외우잖아요. 맞습니까? 등차 수열의 합의 기본 구조를 외우듯이 등비 수열의 합의 기본 구조는 별 마이너스 별 R의 N제곱, 이런 꼴이 보이면 와우 얘 등비 수열의 합 SN이구나. 뭐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자라는 얘기야. 되겠습니까? 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학 1에서 배웠던 이 개념을 이용해서 SN 구해봅니다. 1-R 자리에 2분의 1 적어요. 추항 A가 몇입니까? 2분의 1이죠. 그리고 1 마이너스. 자, 2분의 1에 몇 제곱해야 돼? 몇 제곱해야 돼? n제곱 하셔야 되죠. n제곱. 왜? SN이거든. n번째 항까지야. 부분합 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 계산했더니 요거 계산하면
2분의 1분의 2분의 1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이므로 분모분자의 2분의 1을 약분해서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야.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무한 급수 구해야 되는데 우리 급수까지 구했지? 이제 급수 앞에 뭐만 붙이면 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만 붙이면 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구하면 된다요. 자, 근데 얘기해봐.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어디로 가? 0으로 가겠지. 맞아요. 0으로 가겠지. 그래서 요 무한급수는 결국 몇이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무한급수의 풀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얘를 선생님이 기하적으로 하나, 이건 솔루션 1이고요. 얘를 기하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이런 식으로 보면 그래? 1로 가까워진다고? 그런가 봐. 그러면서도 좀 와닿는 거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계산으로는 그런데 그런가 보지 뭐 이렇게 돼. 요거 눈으로 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얘는요 1. 가로 세로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에요. 자, 근데 선생님이 이제 무한급수라는 건 여기 있는 거 계속 더하는 거잖아. 맨 처음에 뭘 더할 거냐면 2분의 1. 그래. 이 넓이는 전체 넓이가 몇이야? 1이지. 그러므로 이 전체 넓이의 딱 절반이 2분의 1이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이만큼을 이제 택했어. 그래. 이만큼을 더하면 되지. 그리고 그 다음에 몇 분의 며칠 더하래요? 4분의 1을 더하래. 그거는 요만큼을 더하란 얘기네? 그래서 또 더했어. 그 다음에 몇 분의 며칠 더하래? 8분의 1을 더하래.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요만큼이 8분의 1이 되겠지. 더했어. 그 다음에 16분의 1 더하래요. 그럼 8분의 1의 절반이 16분의 1을 더하면 되겠지. 여기에 나와 있는 건 계속 이런 식으로 더해 나가라는 거야. 계속. 언제까지? 무한히. 자, 이제 그림 그리다 보니 얘 무한히 더하면은 뭐가 될 것 같아? 넓이가 1이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1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평범한 문제 이런 식으로 푸는구나. 이제 샘플 문제 하나로 끝나버린 거야. 자, 우리는 지금부터 심화 특강, 교대 급수, 망원 급수, 축차, 대입 요 세 개의 차이를 좀 정확하게 선생님이 정리해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개념의 제목에 적어놓으십시오. 교대 급수, 망원 급수, 축차, 대입. 교대 급수, 망원 급수, 축차, 대입이라고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교대 급수부터 배워볼 거예요. 교대 급수. 자, 급수는 뭐야? 뭔가 계속 더한다는 얘기지. 근데 교대, 뭔가 교대로 계속 바뀐다는 얘기네? 그래서 봤더니 급수는 급수인데요. 교대로 계속 바뀐대. 뭐가? 항의 부호가 교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더해지는 걸 우리는 교대 급수 문제라고 불러요. 되겠습니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 다음 항은 마이너스 2분의 1. 세 번째 항은 2분의 1.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뿔마. 자, 그래서 우리 요걸 좀 두 번만 읽으면 암기하고 가도록 하자. 시작! 교대 급수,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 한 번 더. 교대 급수,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라고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항의 급수가 교대로 바뀌는 경우에는요.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냐면 S의 2n-1 일명 홀수 번째 항까지의 합 그리고 S의 2n 일명 짝수 번째 항까지의 합을요 따로따로 구하셔야 돼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이걸 따로따로 몇 개 구해야 된다. 즉 한 문제를 풀면서 두 개를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구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급수의 합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 우리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할까?
짝수항까지의 합 S의 En-1과 짝수항까지의 합 Sn을 각각 구한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교대급수 문제는 즉 한 문제 속에 몇 문제가 숨어 있는 거랑 똑같아? 두 문제. 되겠습니까? 이거 따로따로 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S2n-1을 구했거든? 이제 무한급수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 뭘 붙여야 돼 앞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붙여봤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또 모두 구해야 된댔어. S2n도 따로따로 또 별개로 구해봐야 된댔지? 그리고 무한급수니까 앞에 뭘 붙여야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붙였어. 그랬더니 홀수 한까지 합이나 짝수 한까지 합이나 모두 다 똑같은 S를 갖네? 그러면 우리는 이때 홀수건 짝수건 얘는 그냥 S로 수렴하는구나. 그래 SN은 S야. 이런 결론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와, 얘 수렴값을 갖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교대급수는 선생님이 홀수 번째 한까지 합 S의 En-1을 구한 후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붙여서 값을 먼저 구해보랬어. 와우, 알파가 나왔네? 이렇게. 자, 그리고 선생님이 또 S의 En, 짝수 번째 한까지의 합을 구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붙여보랬어. 어머, 요번에 베타가 나왔네. 그러면 우리는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뭐라고 답할 거야? 알파라 답할 거야? 베타라 답할 거야? 답할 수 없죠? 이때는 뭡니까? 진동이에요. 일명 즉 뭐다? 발산이다요. 그래서 교대급수 문제는 따로따로 구해서 수렴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각각 나와서 진동 즉 발산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래쪽에 교대급수와 관련된 문제를 몇 문제? 3문제나 실어놨어요. 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 문제는 풀어주고 두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 우선 첫 번째 문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 어머, 이거 교대로 부호가 계속 바뀌면서 더해주는 급수인데 교대급수구나. 이렇게 판단해야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우선 S2n-1이라는 요 녀석을 먼저 한번 구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항, 홀수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첫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면 몇 나와? S1은 1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항까지 합 구하면 뭐 나와요? S3도 1 나오죠. 왜? 하나, 둘, 세 번째 항까지 더해버리니까 계산돼서 1밖에 안 남네. 뭐 이런 식으로. 자, 다섯 번째 항까지 합 몇 나옵니까? 1 나와요. 그리고 일곱 번째 항까지 합도 보나마나 1 나와요. 오, 얘는 그냥 S의 En-1은 1이네. 됐나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의 En-1은 몇이다? 1이다. 왜? 얘가 숫자 1로 갈 거니까. n이 무한대로 가도 뭐 1로 가면 뭐 더 이상 방법이 없죠. 됐나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번째 S의 En을 한번 구해보려고 해요. 자, 짝수 번째 항까지 합이지. 자, S2 두 번째 항까지 합하면 몇 나옵니까? 2분의 1 나와요. 자, 이제 네 번째 항까지 합하면 몇 나와? 3분의 2 나오지. 왜?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은 의미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여섯 번째 항까지 합 구하면 몇 나옵니까? 4분의 4. 느낌 오나? 예. 그래서 얘를 가만히 봤더니 얘는 2, 3, 4, 얘는 1, 2, 3이야. 2, 3, 4니까 여기에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n 플러스 1. 여기는 n.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이제 붙여만 주면 되는 겁니다. S의 En. 얘를 구하면 돼. 그런데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분의 n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거리네. 답은 몇 나오겠습니까? 예. 분모 분자가 동차식일 때는 예. 분모 분자의 개수만 써서 답을 내시면 되겠죠. 됐나요? 네.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여러분이 한번 똑같은 방식으로 구해